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타이곤의 집적흐름입니다. 자, 오랜만입니다. 바빴고요. 오늘은 이제 삼성 시리즈 1번, 2번 찍고 난 다음에 이제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그 마무리를 계속 지어 나가는 과정에서 삼성 자소서 3번 문항, 최근 사회 이슈 중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한 가지를 선택하고 이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기술해 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에 대한 에세이 분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을 이제 받으면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은요, 이 3번 문항은 여러분 직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런 관련이 없는다라는 걸 알고 나니까 사실 우리 입장에선 더 머리가 아픈 거예요. 무슨 의도로 내가 이 자소서와 관련해가지고 뭔가 풀이를 해 나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은요, 직무랑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뭐라고 적어놨냐면, 같이 일하기 위험한 동료를 거르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기는 하지만 제가 한번 조심스럽게 풀어볼게요. 예를 들면은요, 이제 삼성 얘기하고 있으니까 삼성 사업장에 총기를 들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어떤 분이 계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삼성 사업장 혹은 LG 사업장 어느 사업장이든 마찬가지겠지만 굉장히 주요한 보안 시설인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들어갈 때 여러분들 핸드폰에 카메라 다 스티커 붙여가지고 그 안에 내부 촬영 못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느 지원자가 그런 중요한 사업장에도 카메라를 찍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다라면은 회사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이분은 우리 회사의 방침과 굉장히 맞지 않겠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거는 굉장히 극단적인 케이스이긴 하지만, 이제 이런 극단적인 케이스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사회 현상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을 갖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면은 그 사람이 우리 회사에서 함께 할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지표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그럼 여러분들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되느냐? 너무나도 이제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 질문은 당락을 결정지르는 질문이 아니에요. 물론 떨어지는 거를 결정지을 수 있는 질문이 되기는 하겠지만, 이 질문의 대답을 잘한다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반드시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합격하는 답변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걸 여러분들 명확하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래서 이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 여러분들이 평타를 치시는 질문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모든 어떤 자소서에 대한 답변이 그러하듯이 참신하면 당연히 좋죠. 왜냐하면 나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고, 내 어떤 답변, 내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이제 나중에 후에 면접관이나 아니면은 당장 이 어떤 자소서를 읽고 있는 그 평가위원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 사실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쓸 때 여러분들이 이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튈 것인지, 그러니까 기똥찬 뭔가를 이야기를 하실 건지 아니면은 무난하게 갈 건지를 판단을 하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약간 무난해도 상관은 없는 질문이다. 자, 아무튼 이제 이 정도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요, 그러면은 이 3번 문항과 관련해 가지고 좋은 자소서, 안 좋은 자소서가 어떤 식으로 갈리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자, 뉴럴링크와 관련된 첫 자소서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자소서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자소서 쓸 때 자, 왜 웃냐면은요, 자, 여러분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자소서 써봤잖아요. 그러면은 자소서 쓸 때 우리가 머리를 쥐어 짜내서 자소서를 쓴다 그러잖아요. 무슨 얘기냐면은요, 여러분들이 쓰는 자소서가 어떤 100% 솔직한 의견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랑 제가 같이 한번 좀 동의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럼 무슨 얘기가 펼쳐지냐면은, 여러분들이 뭔가 자소서를 꾸며나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어느 정도의 MSG는 들어가게 되고서 그 MSG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방향이 많이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 자소서는 그 중간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같이 보겠습니다. 뉴럴링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이야기로 친척은 사고 후 뇌성마비를 앓고 계십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식으로 스토리가 이어지냐면은, 뇌성마비, 그리고 일론 머스크, 훌륭하신 분입니다, 의 뉴럴링크라는 회사와 관련된 이야기로 넘어가고요. 일론 머스크는 임상 실험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테마가 나왔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테마에 대한 견해를 이야기를 합니다. 도전 정신은 존중하지만 뇌과학에서 일론 머스크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지 봤더니요. 고도의 정교함과 위험이 따르는 기술이기 때문에 성공하기 어렵고 뇌 해킹과 관련된 문제, 범죄, 동물 학대 이러이러한 이 이슈들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이 지원자는 윤리의식과 관련된 테마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썼다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거고요. 평가 간단하게 해볼게요. 일단 테마 자체는 나배드라고 저는 적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물론 이 뉴럴링크가 그 당시 이제 몇 개월 전이긴 하지만 삼성 이제 그 서류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완전 핫하고 그런 이슈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 뉴럴링크라는 회사 자체가 사실 이제 우리 머스크 형님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주목을 받는 회사잖아요. 저도 기억을 하는 게 제가 이제 여기 학교 오기 전에 저도 이제 이 뉴럴링크 한번 이제 어플라이를 해봐라라는 이제 그 오퍼를 그 리크루터한테 받았었고요. 그래서 저도 기억을 하고 이제 이 지원자의 견해, 도전 정신은 존중하지만 뇌과학에서의 어떤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윤리의식 이런 얘기를 하는 의견 자체가 무난해요, 사실. 자, 그런데 사실 제가 이 자소서를 가장 안 좋은 자소서로 제일 먼저 들어온 게 뭐였냐면은 개인의 사례와 주제의 불일치라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안 좋은 자소서라고 적었는데 왜 그런지 볼게요. 친척은 사고 뇌성마비를 앓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가족 중에 누군가가 어떤 그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근데 그 질병에 대한 치료법을 연구하겠다라는 그런 기업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기업이 뭔가 윤리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나는 이 기업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갖기 어렵다라고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를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좀 말이 좀 표현이 이상을 하긴 한데 즉 뭐냐면은 누군가가 뇌성마비를 앓고 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흐르는 자연스러운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제 이런 뇌성마비를 해결할 수 있는 훌륭한 업체가 있다라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거죠. 자, 그런 맥락에서 본다라면은요, 만약에 제가 이거를 읽는 어떤 이제 평가위원이라고 하면은 얘는 이 자소서 테마거리를 그냥 만들어낸 애구나 라고 저는 바로 알아차릴 것 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보면은 어떤 개인의 사례와 지금 어떤 의견이 일치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소서는 좋은 자소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봤고요. 두 번째 얘기입니다. 마스크 착용 완화는 시기상조라고 적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기억하실 텐데요. 팬데믹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마스크 의무 착용 완화해야 된다는 목소리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마스크 착용 많이 완화됐었죠. 자, 그래서 바로 평가를 해볼게요. 테마 자체는 그냥 평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은 알겠지만 이제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로 감염이 되어 아파보니 몸살이 심하게 걸린 것처럼 몸에 힘이 없고 컨디션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즉, 그래서 이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거를 쓰는 과정에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미 걸린 거야. 되게 힘들었고, 그런 과정에서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자신의 의견이 잘 녹아난 자소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맥락에서 같은 경우에는 직접 걸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 이슈는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저는 굉장히 좋은 자소서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얼마만큼 MSG를 칠 거냐라는 문제이긴 한데 이 자소서 같은 경우는 사실 MSG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MSG가 없어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MSG는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이게 뭔가 제가 극적인 사건이라고 적어놓기는 했었는데 MSG가 과하면은 그 평가하시는 분들이 눈치를 챕니다. 그러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겠죠. 저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 자소서는 그냥 굉장히 깔끔하게 쓴 자소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무난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그냥 무난한 자소서 소개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이 지원자 국민연금 고갈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우연히 본 국민연금 공모전 수상작 이런 게 있었고요. 그래서 쭉쭉쭉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엔지니어가 국민연금 제도에 관심을 가지기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데요. 일단 좋은 얘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면은요, 2041년 적자, 2055년에 고갈, 보험료율은 9울, 소득 대체율은 40%, 구체적인 숫자가 들어갔잖아요. 이런 숫자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단순히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 심사위원들 같은 경우는 이 숫자들이 정말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해서 바로 그 짧은 시간에 판단하기 쉽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거짓말을 적지 않았다라는 가정하에서 이러한 숫자들은 여러분들이 이 이슈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걸 나타내는 굉장히 좋은 평가 지표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평가입니다. 비록 좋은 아이디어였음에도 불구하고서 저는 여기서 뭘 생각을 하냐면은 지금 여기서 올해 우연히 본 국민연금 공모전 수상작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사실 어느 사례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쓸 때 여러분들의 자소서는 여러분들의 개인 경험에 이제 기반해 가지고 쓰기 마련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사실 내 평가자 입장에서는 왜 이 지원자가 이 국민연금에 관심을 갖게 되는지가 사실 너무 궁금한데 그런 게 사실 안 드러나 있어요. 아마 이제 분량 때문에 이 지원자가 잘랐던 것 같은데 왜 이제 우연히 공모전 수상작을 받는지 풀었으면 저는 더 좋은 자소서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숫자 뭐 너무 좋았고요. 무난히 자신을 드러낸 자소서였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뭐 한 3개 정도만 제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소서의 목표는요, 뭔가 뛰어난 그런 자소서를 쓴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약간 평타를 친다라는 이제 느낌으로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짧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한 줄 요약이고요. 3번에 목숨 걸지 마라. 예, 이 3번 자소서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보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시간에 쫓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3번 자소서에 투자하는 시간보다 이제 제가 다음 영상에서 풀어내기는 하겠지만 4번 영상 혹은 1번, 2번 영상에 더 시간을 투자하는 거를 권한다라고 짧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3번, 네, 뭐 시리즈물로요, 뭐 이제 제가 이제 뭐 걸어내는 이제 영상인데요. 네, 역시 3번 내용은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4번 영상에서 계속 또 자소서와 관련된 거 사례풀이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빠이.